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목은 구급공무원 합격 6개월이면 충분하다입니다. 제가 구급공무원에 합격했던 거는 이왕 나중에 다 알게 되겠죠. 왜? 나중에 제가 유명해질 거니까 훨씬 더. 1978년 5월입니다. 제가 그때 고3 때였습니다. 시골 촌놈이 서울에 처음 와봤습니다. 그 당시에 MBC 문화방송이 정동에 있었는데 광화문에 있었어요. MBC 문화방송 바로 앞에 서울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서울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습니다. 물론 단 하루도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공무는 조금 공부 중위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갔었고, 저는 친인척의 권유로 한번 봐봐, 이런 시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시험 보러 올라왔었던 것입니다. 그 서울고등학교 봤던 인상이 지금도 좀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책상이 엄청 두꺼워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았습니다만은 그 학교가 꽤 명문고였고 역사가 있는 학교였다. 그 선배들이 그 켜켜이 묻은 그게 있더라고요. 우리 그 시골에 있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는 고등학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적이 그 경험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것 또한 그 전편과 같이 공인중개사 합격기와 같이 구급 공무원은 전부 객관식이기 때문에 제가 비법을 전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그 조언을 해준 게 있습니다. 그거를 기본으로, 잠깐만요, 또 시끄럽네 이게. 까치 소리가 나는데 이게 우리 그 커뮤니티에 그 나오는 소리입니다. 어쨌거나 제가 경찰직을 제가 조언해 준 게 있으니까 경찰직을 기본으로 뭐 구급이든 뭐 교육이든 일반 행정직이 다 똑같은 거니까, 지금 제가 말씀한 거는 무슨 경찰직이냐 행정직이냐 이런 게 아니죠. 일단 구급공무원은 객관식이다. 7급 공무원도 객관식이다. 그쵸? 그러니까 9급 공무원이 한 6개월이면 7급 공무원은 한 1년이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상징적으로 9급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보니까 시험 과목이, 저도 이게 그 검색을 해보니까 영어, 한국사,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법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뭐냐면 영어, 한국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법은 법 과목이죠. 그 세 과목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법 과목은 쉽습니다. 맞고 푸는다고 합니다. 그냥 열심히만 하면 다 만점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락은 어디서 결정된다? 영어하고 한국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요건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제가 영어는 과거에 한 30년 전에 제가 전문가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대로 제가 영어 교사 자격증도 갖고 있고 전공이 영문학과를 졸업을 했고, 한때는, 이건 절대 제 자랑이 아니에요. 한때는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수학은 잘 못했고요. 영어를 잘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도 거의 영어는 전교에서 원투 이렇게 잘했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은 약간 그렇게 후회까지는 아닌데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영문과 간 건 그 당시는 인기 있었으나 지금은 생략합니다. 어쨌든 그 영어는 일단 모든 시험의 기초죠. 잠깐 여부 빠졌는데 그 얘기를 안 했군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이게 이제 나이가 먹다 보면 옆으로 쫙 빠지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돌아오질 못해. 쭉 빠져. 아까 무슨 얘기 했더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는 그 당시에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영어 못하는 사람을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입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라. 구구단 못하면 이해 못하듯이 왜 저 사람들 영어를 모를까? 지금도 이제는 그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오래되니까. 그리고
프리 토킹은 잘 안 되고 그런 거 있지만 문법에는 중고등학생들은 지금도 충분히 가르칠 실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옆으로 잠깐 뺐고요. 빠졌고 영어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어 공부하는 거는 얄팍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얍삽한 애들은 게으른 애들은 수학을 잘하고요. 영어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첫째. 그러니까 영어는 크게 보면은 공무원 9급 공무원이나 7급 공무원 시험에는 프리토킹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듣기만 나오잖아요. 듣기. 그러니까 결국 크게 보면 그래머, 문법, 독해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독해 속에는 단어 수거가 들어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십니다. 그럼 세 가지로 나누면 단어 수거, 문법, 독해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듣기는 잘합니다.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듣기는 별개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법. 이렇게 뭐 시간이 오래 걸리겠는데 너무. 하여튼 문법. 그거는 책 한 권을 선택해서 10번을 보십시오. 책 한 권만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 옛날 같으면 요즘에는 요즘 새로 나온 그 문법책이 있겠을 거 아니야. 우리 같으면 성문 종합영어. 그걸 가지고 들고 팝니다. 10번 파면은 문법은 완전히 잡힙니다. 하다 보면은 거기 속에서 단어 수거, 독해까지 다 끝나죠. 물론 그 책 한 권만 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문법은 책 한 권에서 줄기를 딱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단어 수거는 꾸준히 해야 됩니까? 부지런하게. 뭐 그냥 확장을 엄청 해야 됩니다. 확장을. 많이 할수록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독해는 제가 생각할 때 매일 3문장 내지는 5문장씩을 새로운 거를 연습해야 됩니다. 계속 봐야 돼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하고 답 달고. 그럼 나중에 이 지문이 이렇게 네모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읽어집니다. 빨리 읽어야 되니까. 시험은 시간이 없어요. 시험 볼 때는. 그러니까 쭉쭉 이렇게 읽어가는 게 아니고 대각선으로 쫙 읽어갈 정도로 수준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문법, 그 다음에 보케이블러리, 독해 이게 3일째로 전부 끝나게 됩니다. 부지런하면 된다고요. 한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사는 제가 생각할 때도 한국사도 잘했습니다. 제가 거의 만점 맞았었고 과거에 한국사가 이제 국사가 새로 중요한 과목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경찰이든 구급이든 당락은 어디에 있다고요? 영어하고 한국사. 그러니까 한국사는 그냥 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흥미를 느껴야 돼요. 흥미. 그러니까 고대부터 쭉 현대사까지 자 그렇게 공부하시고요. 흥미를 느껴서. 그리고 연대별로 중요한 거는 전부 어떤 서브노트 할 수도 있고 그건 세부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근데 한국사 공부할 때 단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다가 다시 보면은 앞 문장만 앞에만 봅니다. 고대사, 삼국시대, 뭐 고려시대까지는 잘 알아요. 그런데 조선시대 현대사의 시험이 많이 나오죠. 조선. 뭐 개인적으로는 이시조선이 없어져야 될 조선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조선하고 현대 이거를 굉장히 등한시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다가 다시 볼 때는 뭐부터 봐라? 조선시대 대 현대. 물론 연결은 돼야 되지만 조선시대 현대부터 보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어요? 현대사도 많이 나옵니다. 조선도 많이 나오고 조선이 거의 뭐 시험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30-40% 나올 거래요. 그러니까 근데 앞에 뭐 구석기 시대 뭐 이런 거는 잘합니다. 왜? 안 보다가 보면 처음부터 보니까. 자, 한국사는 이 정도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법. 법 과목은 쉽습니다. 법 과목은 쉬워요. 그러니까 법 과목은 첫째는 조문 잊지 마시고 그 다음 똑같습니다. 문제 기본서, 문제집, 기출문제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공인중개사 합법 비법을 알려줬으니까 두 번 다시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경찰 학개론이 어렵다고 합니다. 경찰 학개론. 행정사 볼 때는 행정 학개론. 부동산 할 때 부동산 학개론. 그 다음에 민법 같은 거는 민법 총칙 이런 게 학개론은 아니지만 이렇게 총괄적으로 해놓는 거 이게 어렵습니다. 애매모하거든요. 애매모해. 이 말도 같고 저 말도 같고. 법처럼 형법 그럼 똑똑 떨어지는 게 아니야. 형사법 똑똑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학개론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다른 과목을 2번 보면 이건 4번 보십시오. 이런 게 있습니다. 만화의 원리가 뭐죠? 종이에다가 비싼 걸 해가지고 막 돌리는 거죠. 그죠? 종이를 만화를 여러 장 그려서 막 빨리 돌리는 게 만화지 않습니까? 만화 원리지 않습니까? 학개론.
경찰학 개론이든 행정학 개론이든 이런 거는 막 돌리게 되면 앞에 10페이지에 나왔던 것이 500페이지에 나왔던 게 중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중복. 그러면은 그 중복된 걸 추려야 돼요. 이 정도를 공부 안 해본 사람은 떨어지는 거예요. 추려져요, 당연히. 이 앞에 있던 말이 뒤에서도 중복되는구나. 그럼 앞에 중복되는 거를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 그는 학원 강사나 어느 누구든지 정리 안 해줍니다. 그는. 모든 거는 자기가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남의 거 노트 빌려서 보는 사람 백발백중 떨어집니다. 자기의 혼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기 글씨로 쓴 거, 자기가 정리한 거. 그래야만이 합격을 하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이거. 대학교 때도 남의 공책 빌려서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혼자 꼼꼼하게 어떤 일화가 있습니다만은 꼼꼼하게 하는 저도 많이 빌려봤어요. 대학 때 공부 별로 안 했으니까 대학 때는. 근데 그 사람들 이길 수가 없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이 들어가 있는 노트를 작성을 해서 그걸 하시기 바라고. 자, 학교는 공부한 거 알죠? 2배를 봐라. 뭐에? 형법이나 형소법에 2배를 보는 거야. 그러면은 앞에 뒤에 중복돼 가지고 정리가 딱 됩니다. 만화처럼 딱 활동사진처럼 정리가 돼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기본서, 기출문제집, 문제집 이건 아주 틀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게 되면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6개월 넘어간 사람들은 왜 떨어지느냐? 방법이 틀렸어요. 공부하는 방법이 틀렸어요. 명심하십시오. 머릿속에. 나는 실력을 쌓는 게 목적이 아니다. 9급 공무원이나 7급 공무원에 합격하는 게 목적이다. 객관식이다. 그 문제에서 찍어야 된다. 또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도 스킬입니다. 막 쓰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을. 객관식을 막 쓰면서 공부해요. 기본서 옆에다 쓰면서 연습장 놓고. 그거는 고등학교 때까지. 그리고 이런 국가직 시험에 객관식을 볼 때입니다. 이거는 물론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그러나 이건 정말 제가 강하게 확신 갖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어떻게 된다? 기본서, 기출문제, 그 다음에 문제집을 뭘로 보라? 눈으로만 봐요. 왜? 여러분들이 오지선다행을 그냥 동그라미 치만 연습만 잘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답만 알 때.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막 쓰는 게 아니잖아요. 쓸 때는 나중에 행정사나 법무사나 사법고시 했을 때 다시 할 얘기입니다. 객관식 뭐야? 체크만 잘하면 돼요. 동그라미만 잘 치면 돼요. 근데 뭐하러 옆에다 쓰면서 공부합니까? 이러면 딱 하는 사람 한 번 질문하는 사람이 100% 한 명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제가 옛날에 애들 많이 또 다 전력이 나오네.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요, 쓰면서 해야 잘 외워져요. 쓰면서 해야 잘 외워지니까 실력은 있겠으나 시험에는 떨어진다. 너는. 내 생각에.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꼭 이렇게 하라 하고 말아주고 싶어요. 객관식은 눈으로 풀어라. 자대고, 깔끔한 사람들은 자이스에 조그마한 거 20cm자, 자로 쭉쭉. 너무 막 복잡하게 막 형광펜을 끌고 공부 절대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진짜 멍청한 사람. 필요한 것만 딱딱 긋고 거기다가 표시하고 별표하고. 그래서 나중에 볼 때는 그냥 깔끔하게 쫙쫙 보는 거. 그리고 해독수가 뭐 20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학개론은 그거고 법률은 간단하죠. 똑같이 그냥 아까 인 대로 기출문제 이렇게 풀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6개월이면 충분하고요. 7급은 한 1년이면 충분합니다. 더 넘어서 못하는 거는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 공부하는 요령을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장수생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 얘기를 듣고 7급 공무원, 물론 제 듣는 분들은 7급 공무원이나 9급 공무원 준비하신 분들이 상징적으로 9급이라고 말했으니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제 주변에 아들 또래들, 제 아들이 30세가 다 됐으니까 그런 아들 또래들이 지금 굉장히 7급도 합격하고 9급도 합격한 애들이 많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어린 아들 또래들한테 이런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찾아와서 귀담아 들으려고 할 때 억지로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비법이니까. 자, 그러니까 이 듣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조카들이나 이렇게
전해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